이 책을 읽고 저는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실천 독서로 뽑은 책은 커밍송 작가의 퇴사 후 나를 브랜딩합니다 입니다. 저를 움직이게 만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딱 저에게 들어왔던 문구가 있는데요. 들인 성과만큼 노력을 얻는 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퀄리티. 두 번째, 트렌드 소재 리서치. 세 번째, 브랜드 차별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곱셈으로 연결된다. 하나라도 0이면 결과도 0이 된다. 부분이었는데요. 퀄리티는 계속 키워가고 있었고 모임이라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차별화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몰랐고 그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계속 0이었던 거예요. 성과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책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책을 읽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냥 읽고 넘기고 싶지 않아서 노트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대로 옮겨졌고 한 단계씩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 순서대로 해보라고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따라 해봤고 여러분도 참고해서 그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제 주제와 비슷한 채널 30개를 구독을 했습니다. 이때는 타겟이 비슷한 채널을 중심으로 선별을 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튜버들까지 함께 보면서 반응의 차이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두 채널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반응이 좋은 콘텐츠들만 골라냈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5배에서 10배 이상 나온 영상, 그리고 최소 1만 회 이상인 콘텐츠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3단계에서는 이렇게 뽑은 소재 키워드를 다시 유튜브에 검색해서 실제로 반응이 있는 키워드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4단계로 넘어가면 조회수 순으로 정렬한 뒤에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기준으로 나누어 반응을 살펴보라고 했고요. 영상 길이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4분에서 20분, 쇼츠는 4분 미만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이 키워드가 일시적인 반응인 건지 아니면 꾸준히 반응이 이어지는 에버그린 키워드인지 구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노트에 직접 체크해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은 아무래도 확실히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왜 이 키워드가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행하면서 느낀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힘들었던 점부터 체크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찾아볼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봐야 하나? 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찾아보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발품을 팔아보고 직접적인 성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찾아보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밍손님이 찾아보지 못했던 디테일도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 어려웠던 건 제가 유튜브 생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비슷한 자기계발 유튜버를 찾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많이 삐걱거렸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브랜딩이 잘 된 자기계발 유튜버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돈으로 유명한 유튜버로 넘어갔고 다시 자기 이해를 잘 다루는 유튜버들까지 보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장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거든요. 이렇게 계속 방향이 흔들리다가 찾아보다 보니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라는 키워드로 돌아가게 됐고 그 안에서 저는 행동 중심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방향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발품을 팔아보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요.
한국에서 반응이 좋은 키워드와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키워드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기계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비슷한 키워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붙여 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는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서브 키워드로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를 바라보는 기준이었는데요. 요즘은 단순 조회수보다 밀도 있는 구독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튜버가 실제로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기준대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어떤 채널이 잘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 텐데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방향성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제 방식대로 뚫어내기는 합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인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책이 나와 있었던 거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인 성과만큼 노력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퀄리티, 그리고 트렌드 소재 리서치, 브랜드 차별화, 이 세 가지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라도 0이면 결과도 0이 된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0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트렌드를 찾아보니까 제가 왜 0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난 후에 현재 상태로는 키워드를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씩 확인하고 기준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5개씩 키워드를 찾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따로 파일을 정리해가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 말에 나온 책이지만요.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의 트렌드는 또 달라질 것이고 2027년도가 되면 더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잡습니다. 이건 어쩌면 저의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제 인사이트를 나누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장점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어찌됐건 저는 모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평소 같았다면 그 고민을 그냥 콘텐츠로 만들고 크게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제목만 짓고 끝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찾아본 키워드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는 이랬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크게 유행하는 키워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분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는 일부 영상만 터지는 경향이 있었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직관적인 표현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과나 상황이 함께 붙어야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쇼츠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크게 있는 키워드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키워드는 잠깐 뜨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주제였고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붙여야 한다는 기준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 구조인 경험, 현실, 사례 모임 대화를 살려서 시작은 하는데 꾸준함이 안 되는 진짜 이유, 이걸 몰라서 계속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필요한 사람만 클릭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중간에 무너질까? 라는 문구로 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감 따오기 100가지 도전 중에서 글쓰기 공모전 5개를 제출했습니다. 당선이 목적이었다면 당선 전에 영상을 찍지 않았을 텐데
당선 전에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였고, 이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부분을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원래 같으면 제목을 그렇게 고민을 안 했을 텐데 바로 제목을 짓지 않고 어떤 키워드로 가져갈지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바뀌는 습관이라는 키워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니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는 크게 유행하는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1년 기준으로는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과정과 경험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쓰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모전 5개 내면서 알게 된 인생 바뀌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고, 썸네일은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건 예전에는 대강 넘겼던 제목과 썸네일을 지금은 훨씬 더 고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제가 모르고 안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조절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사실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저는 영상을 미리 예약 발행해두는 편이라 지금 만든 콘텐츠의 반응은 2달 뒤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시점에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아무 기준 없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준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의 결과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저는 지금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을 운영하면서도 직접 참여자로 실천을 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로 이어가고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민송 작가의 퇴사 후 나를 브랜딩합니다라는 책으로 실천 독서를 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은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주변에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라 더 궁금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필 사인본을 선물로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분을 만나고 온 분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트렌드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더 잡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저만의 브랜딩을 더 뾰족하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실천 독서로는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을 하면서 이분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책이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어보고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